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청약방송 단란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오늘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세나 두 번째 시간 분양가 분석과 청약시 주의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와 더불어 틈새 평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또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저번주에 방송했던 수색 DMC 롯데캐슬에 대해서 제가 잘못 방송을 해서 세과 방송을 했는데, 이유는 이번 6.19 대책의 전매 제한 기한에 수색 DMC 롯데캐슬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잘못 방송을 한 것 때문이죠. 정확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수색 DMC 롯데캐슬은 6.19 대책 전매 제한 기한 적용 대상이고요. 모집 공고를 6월 22일 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매는 불가, 즉 소유권 이전 시까지 절대 불가입니다. 면밀히 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 방송을 보고 잘못 판단하시는 분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가 오픈되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삼성동에 있고요.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죠.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다른 회사입니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를 쓰고요. 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쓰죠. 뭐 계열사이므로 크게 차이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따지자면 시공능력 평가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분양가가 나왔는데 5구 타입 24평형 같은 경우는 6억 1천만 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74 타입 딱 30평짜리는 평균 7억 1,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84 타입 34평형 같은 경우는 7억 8, 9천 정도 분양가가 책정되었고, 조건은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에 발코니 확장 및 무료 조건입니다. 제 생각에서 보면 약간 싸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바로 얼마 전 분양한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차보다 약간 비싸게 나왔고, 그리고 그 전에 분양한 작년 10월 달에 분양한 고덕 그라시움 분양가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 현재 또 시세보단 약간 싸게 난 것 같습니다. 고덕 재건축 단지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 정확하게 계산하고 나온 듯하고요. 사실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분위기나 시세로 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저와 같은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좋은 것이죠. 조합원들과의 뭐 관계라든지 조합 총회라든지 뭐 주변 시세 현황 때문인지, 아니면 뭐 113 대책, 아니면 6.19 대책 등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판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양가 책정에서 많이 보수적으로 접근한 듯합니다. 그럼 실제 분양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집 공고를 한번 보시죠. 이 보시는 것은 고세나 입자 모집 공고안인데요.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제가 먼저 다운받아 놓은 것입니다. 이 네모 박스 안에 색깔 칠해진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밑에 1번 공급 내용 및 공급 금액란을 보시면 공급 규모 및 내역이 있죠. 일단 여기를 보시면 지하 2층 건물에 지상 29층 19개 동이고요. 여기도 지하 2층까지 있네요. 그리고 29층 건물이고요. 총 1745세대 중 일반 공급분이 723세대이고요. 이 중에 그 밑에 이렇게 쭉 보시면 특공이 있는데, 다 합치면 229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1745세대 중에 일반 공급분이 723세대로, 여기도 조합원분들 뭐 임대 아파트 해가지고 거의 1000세대인데, 좋은 동 좋은 층은 여기도 역시 조합원들이 올킬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또 공급 금액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 주택형을 보시면 5구 A, 5구 B, 5구 C가 있는데, 5구 타입은 세 가지 타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란이 이제 공급 금액란인데,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6억, 6억 1천 뭐 이렇게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층수를 보시면 거의 다 저층이죠. 뭐 4층 이하가 대부분이고, 간혹 있는 뭐 중층, 고층 뭐 이런 것도 보면 뭐 세대 수가 뭐 한 세대 뭐 요렇게 있고, 거의 뭐 조합원분들의 이제 승리하신 것 같네요. 평균적으로 보면 공급 금액은 5구 타입 같은 경우 한 6억에서 6억 1천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74 타입, 74A 있고 74B인데 74 타입은 두 가지 평면이 있는 거죠. 공급 금액란 요란을 보시면 여기도 쭉 보시면 중간층 한 10층 정도 요런 부분 요런 거 이렇게 보시면 7억 1000, 뭐 7억 2000 뭐 요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억 1000, 2000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84 타입을 보시면 84도 A 있고 B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 타입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중간층 요거 84 타입도 중간층 정도를 보시면 뭐 10층 요런 거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7억 7천도 있고 7억 8천도 있고 8억도 있고 8억 천도 있네요. 여하튼 중간층 정도를 보면 7억 8천 9천 정도 이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금액이. 따라서 고세나 5구 타입 같은 경우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평균 6억에서 6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고 6억 1000이나 2천 정도 되는 것 같고 중층이나 이제 고층은 거의 없고 낮은 층만 일반 분양되는 것이죠. 그리고 74 타입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 7억 1000, 7억 2천 정도의 일반 분양 세대수가 이것도 많지 않은과 동시에 또 거의 저층이 일반 분양됩니다. 74 타입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를 보시면 평균 요거는 한 7억 8, 9천이고 다른 타입보다 이제 중층이나 고층 일반 분양분이 좀 더 많이 있네요. 뭐 조건이 또 중도금 대출 무이자이고 발코니 확장비 무료 조건이니까 공급 금액이 실질적인 이제 분양가가 되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분양가를 인근 시세와 같이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시세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2017년 2분기 기준 실거래가를 조사한 것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1, 2천 정도 생각하시고 층별, 향별, 분양 시기별, 뭐 브랜드별로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는 시세가 아니라 분양가임을 감안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는 고세나도 역시 분양가를 표시한 것인데 보시면 최근에 분양한 고로빼와 고로빼보다는 뭐 약간 조금 비싸게 이제 분양을 하는 것 같고 분양가를 책정된 것 같고 뭐 다른 고레일이라든지 고독스 마이파크라든지 뭐 그라시움 시세보다는 분양가가 약간 싸게 책정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고타의 24평형 파란색 부분의 경우 보시면 최근 분양한 고로빼가 이제 6억 정도에서 6억 초반대 분양을 했지만 이 지역 실거래가 시세는 우고타입 같은 경우는 뭐 7억도 있고 6억도 있지만 이제 7억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고세는 6억 2천 정도 수준의 이제 분양가를 책정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고세나가 이제 오고 타입은 낮은 층만 있어서 이렇게 책정한 건지 아니면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4 타입 34평형 오렌지색을 이렇게 보면 실거래가는 한 8억 정도, 8억이나 8억 초반대로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돼 있는데 고세나는 7억 9천에 분양가를 책정한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84 타입 34평형 시세 그래프를 이렇게 놓고 보면 고세나는 이제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 이제 분양가를 그 위치에 맞게 책정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생각으로는 특히 5구 타입, 그러니까 24평형과 같은 경우 분양가 책정 시 현재 부동산의 시세를 따라가지 못한 것 같이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조합원 또는 뭐 조합원과의 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뭐 정부가 바뀌어서 최근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뭐 국토부 장관의 이제 정책 기조 때문인지 약간 이제 보수적인 가격 결정을 한 듯한 저 혼자만의 생각이 있지만서도 제가 수요자 입장에서 그런지 더 싸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뭐 입장 차이겠네요. 아무튼 5구 타입 24평형 파란색의 경우 6억 1000, 2000 정도로 분양가로 고세나 이제 비록 낮은 층을 분양하지만 주변 시세로 봤을 때는 엄청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안 그래도 제일 인기 좋은
인기 좋은 타입인데 엄청난 청약 경쟁률 예상됩니다. 84 타입, 이게 34평형, 오렌지색 같은 경우를 보면 요거는 뭐 적절한 분양가라고 판단이 되긴 하지만 이 그래프 상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보면 84 타입, 34평형도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 그래프는 이제 실거래가고요. 실제 부동산에서 호가로 불리는 가격이 저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따라서 저는 고세나에 이제 청약을 할 것이고요. 74 타입과 이제 84 타입 중에서 고민인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 공급 세대수가 많은 84 타입, 뭐 3베이 평면, 그러니까 뭐 84A 타입이죠. 여기 한번 청약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틈새 평형인 이게 74 타입, 30평형, 딱 30평짜리죠. 아주 이것도 청약하는 데는 아주 좋은 청약 전략입니다. 오히려 74 타입 같은 경우 청약 경쟁률이 낮을 수도 있고 평면도 3베이 구조인데다가 거의 84 타입과 똑같은 평면 구성인데 전체적으로 약간씩 더 좁아서 뭐 4평이 좁은 것뿐이지 크게 차이는 없을 듯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틈새 시장 공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84 타입과 평면 구성은 똑같은데 크기가 전체적으로 4평 정도 축소된 것이고 분양가도 싸고 청약 경쟁률도 84 타입보다 낮아서 당첨 확률이 당연히 높고 이런 틈새를 잘 공략한다면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자기 자신의 이제 작은 계획과 함께 74 타입도 고려해보면 괜찮을 수 있는 타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가를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보시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치시면 쉽게 사이버 모델하우스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일단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 세대 정보란에 동호 배치를 클릭하시면 배치도와 동호표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밑에 있는 동호표를 보시면 이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일반 분양분이고 회색이 조합원분이나 임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동의 중층, 고층은 보시다시피 거의 다 회색입니다. 조합원들 분이죠. 조합원들이 참 부럽습니다. 그래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5구 C를 보시면 중고층이 해당되는 부분이 그래도 꽤 있죠. 여기 또 보시면 84B 같은 경우도 중고층에 해당되는 세대가 일반 분양이 되는 게 좀 꽤 있습니다.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고층의 전망 좋은 층에 이제 당첨돼 보고 싶은데 그럼 중고층이 좀 있는 59C와 84B 타입이 어떤 평면인지 일단 평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다시 세대 정보란에 주택형을 이렇게 클릭하고 평면도가 이렇게 있는데 59C와 84B를 보기로 했으니 일단 59C를 이렇게 보면 탑승형 2베이 평면이네요. 일단은 그리고 84B를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탑상형 2베이 평면이네요. 아 참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런 탑상형 평면을 중고층에 해당되는 일반 분양분으로 할당해 주시는 이 센스 정말 야속합니다. 일단 넘어가시고요. 저는 84A 타입과 틈새 평형인 74A 타입 중에 청약을 해보려고 하니까 일단은 84A 타입 평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면을 보시면 전형적인 뭐 3베이 판상형 평면인데 평면을 보시면 옆으로 널쩍한 게 아니라 위아래로 좀 길쭉한 듯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좀 이렇게 좀 공간이 작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보시는 침실2의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개방형 발코니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때문인지 침실2도 되게 작아 보이고 뭐 주방, 식당, 뭐 침실 3 이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좀 좁아 보이는 듯한 면이 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모델하우스 가셔가지고 유니트 들어가셔서 직접 눈으로 방마다 아니면 뭐 거실마다 아니면 욕실 다 확인해 보시고요. 판단하시길 바라겠고 실제로 보는 거와 이렇게 평면만 보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84A 타입 3베이 구조인데 좀 좁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재건축 아파트 평면이 이렇게 잘 나오기는 정말 힘든 게 사실이죠. 그럼 틈새 평형인
74A 타입 평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4A 타입인데 뭐 84A와 완전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내평이 축소돼서 그렇지 거의 똑같은 평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내평이 좁은 것 뿐이지 평면 구성은 똑같습니다. 분양가도 좀 싸고 이런 틈새 평형 공략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배치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세대정보란에 동호 배치를 클릭해서 이렇게 배치도를 이렇게 보시면 중고층이 많은 게 아까쯤에 59C와 84B 타입이라고 했는데 탑상형 투베이 평면이죠. 아무튼 59C가 보라색이고 84B가 이제 초록색인데 일단 여기 배치도에서 보라색을 찾아보면 남서향으로 이 왼쪽에 서쪽으로 이렇게 서측에 있어서 남서향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명일 근린공원이니까 전망이 있긴 할 것 같은데 사실 여기 고덕수 마이파크 고덕 4단지가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서 있고 여기도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3분의 1 정도 요 부분만 이제 뚫려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3분의 1 정도만 한 요 부분만 전망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59C 타입 여기도 남동향으로 하나 있긴 한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6단지가 있죠. 전망은 없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중고층이 맞는 이제 84B 타입 같은 경우 84B 타입이 초록색이니까 초록색 부분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보면 이거는 이제 아파트 단지 이제 동측에 이렇게 이쪽 방향을 남동향을 바라보고 전망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바로 앞에 보면 뭐 초등학교 있고 체육센터가 있긴 한데 여기에 이렇게 바로 인접해서 6단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파트가 쓰기 때문에 전망이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건축 단지에서 뭐 전망을 기대하기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 뭐 어차피 고층이 되어도 전망이 있는 동에 걸릴 확률이 희박하죠. 요 한 부분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중고층 전망을 생각하기보다는 평면이 좀 더 좋은 타입에 청약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청약 시 주의점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청약 시 주의점은 요즘 하도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런지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113 대책으로 인해서 고덕동은 예전부터 619 대책 이전에도 전매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까지 전매 불가능입니다. 또한 뭐 619 대책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시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그러니까 뭐 집단 대출이 개인 담보 대출로 이제 그때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LTV라든지 DTI가 강화된 규정에 의해서 기존보다 10% 낮게 적용된다고 하니까 자금 계획 세우실 때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할 것 같고요. LTV나 DTI는 따로 시간을 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으로는 1순위 청약제한 강화에 따라서 기존 1순위이신 분들 중에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은 1순위이더라도 여기에 해당되신 세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순위가 아니라 2순위가 되는 것 체크하시고요. 중도금 대출 무이자의 발권 약정비 무료 조건인 건 아까 말씀드렸고 아무튼 저는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10층 이상의 중고층에 해당되는 그 탑상형 투베이 평면 그러니까 59C나 84B 타입에 청약을 해서 이제 당첨된다 하더라도 전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평면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은 좋은 84A 타입이나 틈새 평형인 74A 타입에 청약할 예정이고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낮은 청약 경쟁률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74A 타입에 청약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약 경쟁률이 84A 타입보다는 낮기 때문이죠. 하지만 뭐 4평 정도가 84A 타입보다 좀 전체적으로 좁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청약하는 순간까지 고민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세나는 실거주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예전에 제가 예전 동영상에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거주 측면에서도 그렇고 투자 측면에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입지 분석이라든지 주변 시세 분석은 제가 예전 시간에 동영상 올려놓은 거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모델하우스 가셔가지고 내 눈으로 직접 평면 유니트도 보시고 특히 마감 자재가 좋은지 나쁜지도 잘 보시고 모집 공고문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상담원에게 문의도 해보시고 청약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또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